강세리는 거울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계속 떨렸고 립스틱은 입술을 벗어나 볼까지 번져나갔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신문들이 그녀를 조롱하듯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력위조 의혹, 신분 세탁 논란,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희 사건 목격자 등장이라는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 끝났어.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세리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학력위조가 들통났고 신분위조까지 발각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도희 사건의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황기찬마저 이제 그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기찬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리야, 도대체 너한테 숨기고 있는 게 또 뭐가 있는 거야? 그 말에 세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숨기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화장대 위의 사진들을 한 장씩 집어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강재인과 함께 찍은 사진, 그때만 해도 자신도 강재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두 소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이미 질투와 시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강재인이었는데 왜 내가 이름을 바꿔야 했던 거야? 세리는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사진이 구겨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강재인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만 없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세리는 확신했습니다. 세리는 침대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강재인네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시절 매일 굴욕을 당했던 기억들이 생생했습니다. 최자영이 차갑게 던진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같은 이름은 안 되겠어. 아이 이름을 바꿔야겠네. 그때부터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세리는 휴대폰을 꺼내 과거 은호 사건 때 연락했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접 해야 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 거야. 강재인, 넌 정말로 끝이야. 세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칠 동안 세리는 재인의 일정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회사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길목에는 항상 공사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시야가 좋지 않은 커브길이었고 사고가 자주 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사고가 일어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세리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터넷에서 교통사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완전범죄 사례들을 연구했습니다.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 그날 아침 일찍 미용실 예약을 잡았습니다. CCTV에 찍힐 시간까지 계산했습니다. 심지어 사고 후 병원에 갈 때를 대비해 상처까지 미리 만들어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아들 지호가 그녀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호는 엄마가 밤마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인의 사진을 보며 혼자 중얼거리고 알 수 없는 메모들을 적는 모습을 말입니다. 엄마, 왜 재인 이모를 미워해요? 지호가 어느 날 물었을 때 세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지호야. 엄마는 그냥 생각이 많을 뿐이야. 하지만 지호는 어린아이 특유의 직감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세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연기 연습을 했습니다. 사고 후 놀란 표정, 걱정하는 목소리 톤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세리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지호에게는 일찍 미용실에 간다고 말해뒀습니다. 재인이 지나갈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7시 15분, 재인이 나타날 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이어폰을 끼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며 엑셀러레이터에 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뒷좌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여기 있어요? 지호였습니다. 세리는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급정거하면서 타이어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지호야, 너 왜 여기 있니? 세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따라온 거예요. 엄마가 요즘 이상해서요. 지호의 맑은 눈동자가 세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순수함과 동시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세리는 당황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성애가 관기를 잠시 누르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우리 집에 가자. 엄마가 잠깐 실수했어. 엄마, 왜 재인 이모를 그렇게 쳐다봤어요? 무서운 얼굴로요. 지호의 말에 세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이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호가 이미 엄마의 이상한 행동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지호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이상한 곳에서 차를 막 빠르게 몰았어요. 숙자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며느리가 운전이 서툴러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호가 계속해서 엄마의 이상한 행동들을 이야기하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또 뭘 했다고? 엄마가 제인 이모 사진을 보면서 나쁜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밤에 혼자 전화도 해요. 무슨 나쁜 말? 제인 이모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엄마가 우는 소리도 들었어요. 숙자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숙자는 며느리의 방에서 이상한 메모들을 발견했습니다. 제인의 일정이 적힌 메모, 그리고 사고 현장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었습니다. 길목의 지형, 교통량, CCTV 위치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숙자는 경악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무서운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급하게 아들 기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찬아, 당장 집에 와. 큰일 났어. 왜요? 어머니. 세리가 미쳤나 봐. 강재인을 해치려고 하는 것 같아. 기찬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보여준 메모들을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편 세리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분노했습니다. 증거들을 없애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숙자가 발견한 메모들, 지호의 증언, 그리고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기찬마저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리야, 정말 제인을 해치려고 했던 거야? 기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니야, 기찬아. 나는 그냥 생각만 한 거야. 생각만?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워놓고 생각만 했다고? 기찬은 메모를 들어보였습니다. 세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 강재인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그 계집애 때문이라고. 세리는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기찬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세리야, 나는 너를 모르겠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며칠 후 경찰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강세리 씨, 살인 미수 혐의로 동행 수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세리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건 다 오해예요. 하지만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메모들, 지호의 증언, 그리고 주변 상가 CCTV에 찍힌 그녀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범행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은호 사건과의 연관성, 도희 사건에서의 역할, 그리고 수많은 거짓말들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법정에서 세리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선 그녀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내가 진짜 강재인이에요. 내 이름을 되찾으러 온 것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계집애가 내 인생을 다 망쳤어요. 내 이름도, 내 남편도, 모든 걸 다 빼앗아갔다고요.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세리는 결국 정신적 붕괴를 일으켰습니다. 내가 강재인이야. 내가 진짜라고. 법정에서 울부짖으며 끌려나가는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한편 황기찬은 사무실에서 머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세리의 모든 악행이 드러나면서 자신까지 연루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언론들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YL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한 거짓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인은 모든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때는 친구였던 세리가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은호와 도희를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인은 도윤과 함께 세리의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법정에서 관기에 사로잡힌 세리를 보며 제인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놀던 기억들, 그때는 정말 친구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제인은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선택은 각자가 하는 거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세리는 정신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녀의 아들 지호는 황기찬이 맡아 키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찬 자신도 이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도희 사건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인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세리가 없어진 자리는 횡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제인은 다음 목표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황기찬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세리의 몰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제이는 새로운 각오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더 정의롭게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KBS 일일 드라마 여왕의 집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